2024년 봄, 토요일 아침. 박순자 72세는 거울 앞에 섰다. 외출복을 입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 검정 바지, 귀걸이도 했다. 오랜만에 꾸몄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간다고 했다. 첫째 정훈이 전화했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왜? 효도 여행 가려고. 온천. 온천? 응. 엄마 온천 좋아하잖아. 순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좋지. 그럼 토요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순자는 기뻤다.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데려간다. 72년 살면서 처음이었다. 순자는 평생 자식들에게 뭔가 받아본 적이 없었다. 받기는커녕 주기만 했다. 35년간. 자식 셋을 키우느라 모든 걸 바쳤다. 그래서 더 기뻤다. 드디어 자식들이 보답하는구나. 늙으니까 효도하는구나. 순자는 화장까지 했다.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72세지만 건강했다. 잘 다녀올게. 순자는 남편 영정 사진에 말했다. 남편 박철수. 14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식들이 온천 데려간대. 효도한다고. 영정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왔어. 첫째 정훈 48세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왔어? 준비됐어? 응. 다 했어. 순자가 현관을 나서려는데 정훈이 말했다. 짐은? 여기. 순자가 작은 가방을 들어 보였다. 속옷 몇 벌. 세면도구. 그거면 돼? 1박이잖아. 그거면 되지. 응. 정훈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차에 탔다. 검은색 SUV. 뒷좌석에 둘째 정은 45세에 앉아 있었다. 엄마 안녕. 정은아. 너도 왔어? 응. 같이 가려고. 막내는? 정민이는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그래. 순자는 좋았다. 자식 셋이 다 모인다. 온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런 날이 오다니. 차가 출발했다. 정훈이 운전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를 벗어났다. 고속도로에 올랐다. 어디로 가는 거야? 경기도 쪽이야. 경기도에 온천이 있어? 응. 새로 생겼대. 그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세상 좋아졌다. 경기도에도 온천이 생기고. 1시간쯤 달렸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 시골 길로 들어섰다. 주변이 한적해졌다. 논밭이 보였다. 산이 보였다. 건물은 드문드문. 여기가 온천이야? 순자가 물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정훈이 대답했다. 5분 더 달렸다. 큰 건물이 나타났다. 3층짜리 건물. 간판이 보였다. 요양원. 순자의 눈이 커졌다. 요양원? 가슴이 철렁했다. 정훈아 여기 뭐야? 도착했어. 정훈이 차를 세웠다. 순자는 이해가 안 됐다. 온천 간다고 하지 않았나? 왜 요양원이야? 정훈아 온천 아니야? 엄마 내려. 정훈이 차에서 내렸다. 정은도 내렸다.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불안했다. 뭔가 잘못됐다. 정훈이 뒷문을 열었다. 엄마 내려. 여기 왜 왔어?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 안에서 하자. 순자는 천천히 내렸다. 다리가 떨렸다.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봤다. 커다란 건물. 창문마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입구로 들어갔다. 로비. 직원이 앉아 있었다. 예약하신 박순자 님이시죠? 직원이 물었다. 네. 정훈이 대답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예약? 내 이름으로? 정훈아. 순자가 아들을 쳐다봤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여기가 어딘데? 요양원이야.
그건 나도 알아. 왜 여기 온 거냐고. 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정은이 옆에서 순자의 팔을 잡았다. 엄마 일단 앉아. 나. 순자가 팔을 뿌리쳤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조용히 해 엄마.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하라고? 온천 간다더니 요양원에 데려왔는데? 엄마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그때 막내 정민 42세의 안에서 나왔다. 형 왔어? 엄마도 왔네. 순자가 정민을 쳐다봤다. 너도 알고 있었어? 정민이 눈을 피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순자는 온몸이 떨렸다. 셋 다 짜고 친 거였다. 효도 여행이라고 속여서 요양원에 데려온 거였다. 왜? 순자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를 여기 데려온 거야? 정훈이 대답했다. 엄마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어. 무슨 검사? 지난주에 건강검진 받았잖아. 응. 거기서 치매 진단 나왔어.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 엄마 치매야. 무슨 소리야? 나 치매 아니야. 의사가 그랬어. 거짓말이야. 순자는 소리쳤다. 나 치매 아니야. 멀쩡해. 기억도 잘 나. 깜빡하는 것도 없어. 엄마 치매는 본인이 몰라. 정훈이 말했다. 초기 증상이래. 아니야. 의사가 그랬어. 요양원에서 관리받아야 한대. 순자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자식들이 나를 버리려는 거야? 나 집에 갈 거야. 순자가 돌아서려 했다. 정훈이 막았다. 엄마 여기 있어야 해. 싫어. 위험해. 혼자 살면. 지금까지 잘 살았어. 이제 달라. 치매니까. 순자는 아들을 쳐다봤다. 정훈의 눈. 차가웠다.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다. 정훈아.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정말 치매 아니야. 엄마 받아들여. 검사 다시 받을게. 다른 병원에서. 필요 없어. 왜? 결과 나왔으니까. 정훈이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이 다가왔다. 박순자님 방 안내해 드릴게요. 순자는 끌려가듯 복도를 걸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뒤에서 자식들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일단 입소시키고 서류는 다음 주에 정리하자. 아파트 등기는? 그것도 다음 주에.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아파트? 등기? 자식들이 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었다. 순자의 아파트. 가슴이 무너졌다. 이게 목적이었구나. 효도 여행이 아니었다. 날 버리고 아파트를 팔려는 거였다. 요양원 방. 1인실. 작은 침대. 작은 화장실. 창문 하나. 순자는 침대에 앉았다.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기 어려웠다.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버렸다. 치매라는 핑계로. 순자는 손을 펴봤다. 주름진 손. 거칠고 갈라진 손. 35년간 일한 손. 이 손으로 자식 셋을 키웠다. 1975년. 순자는 23세 결혼했다. 남편 박철수. 착하지만 무능한 사람이었다. 돈을 못 벌었다. 직장을 자주 옮겼다. 사업을 하면 망했다. 1976년. 첫째 정훈이 태어났다. 순자는 기뻤다. 아들이었다. 남편이 좋아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이 또 실직했다. 돈이 없었다. 아기 분유값도 없었다. 순자는 일을 시작했다. 동네 식당. 아침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다. 설거지, 청소, 서빙. 안 해본 일이 없었다. 1979년. 둘째 정은이 태어났다. 딸이었다. 이번에도 순자가 돈을 벌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능했다. 1982년. 막내 정민이 태어났다. 또 아들. 이제 셋이었다. 순자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35년간. 순자는 식당에서 일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다. 손이 갈라졌다. 허리가 휘었다. 무릎이 아팠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정훈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엄마 가방 사줘. 그래 사줄게. 순자는 밤을 새워 일했다. 새 가방을 사줬다. 정은이 중학교 때 엄마 학원 다니고 싶어. 알았어. 순자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다. 학원비를 벌었다. 정민이 고등학교 때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 가야지. 당연히. 순자는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 자식들은 대학에 갔다. 정우는 경영학과, 정은은 국문과, 정민은 체육학과. 순자는 뿌듯했다. 내 자식들이 대학을 가다니. 고졸인 나는 평생 식당에서 일했는데.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정훈이 결혼할 때 엄마 결혼 자금 좀. 순자는 적금을 깼다. 5천만 원을 줬다. 정은이 결혼할 때 엄마 혼수 좀. 순자는 또 적금을 깼다. 3천만 원을 줬다. 정민이 사업 시작할 때 엄마 투자 좀. 순자는 남은 돈을 줬다. 2천만 원. 주고 나면 또 벌었다. 벌면 또 줬다. 35년간 그랬다. 201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투병 기간 1년. 순자가 간병했다. 병원비도 순자가 냈다. 남편이 죽고 사망보험금이 나왔다. 3억. 순자는 그 돈을 숨겼다.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따로 통장을 만들어 보관했다. 왜? 늙으면 쓰려고.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려고. 2015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시어머니는 시골에 땅을 갖고 있었다. 경기도 외곽 500평. 상속 대상은 순자 남편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순자에게 왔다. 대습 상속. 순자는 그 땅도 숨겼다.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땅이 개발 예정지라는 것도 몰랐다. 그냥 시골 땅이려니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7억 가치였다. 순자는 자식들이 돈을 원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숨겼다. 말하면 또 달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 자식들은 엄마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다. 낡은 아파트 한 채. 그게 전부라고. 2020년 순자는 70세가 됐다. 혼자 살기 시작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했다. 명절에 얼굴 비추고. 그게 전부였다. 순자는 외로웠다. 하지만 괜찮았다. 건강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2024년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간다고 했다. 순자는 기뻤다. 드디어 자식들이 나를 챙기는구나. 하지만 효도 여행은 거짓말이었다. 목적지는 요양원이었다. 자식들은 엄마를 버리러 온 거였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35년을 바쳤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을 키웠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돈 대주고. 남은 건 뭐야? 낡은 아파트 한 채, 주름진 얼굴, 늙은 몸, 그리고 이 요양원 방.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35년간 해 뜨기 전에 출근했다. 해 지고 나서 퇴근했다. 낮 하늘을 본 적이 없었다. 지금 보니 하늘이 예뻤다. 붉은 하늘.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35년간 울지 않았다. 힘들어도 참았다.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아무도 없었다. 마음껏 울었다. 일주일 전 순자는 병원에 갔다. 정훈이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다. 엄마 나이면 정기검진 받아야 해. 그래? 내가 예약해뒀어. 내일 가. 알았어. 순자는 별 생각 없이 병원에 갔다. 아들이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효도하는 거라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 접수를 하고 검사를 받았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X-레이, 그리고 인지 기능 검사도 받으실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다. 인지 기능이요? 네.
치매 선별 검사예요. 치매요? 70세 이상이시면 기본으로 해요. 아, 그래요? 순자는 그냥 받았다. 검사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질문했다. 오늘 날짜가 언제예요? 4월 15일이요. 지금 계절이 뭐예요? 봄이요.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거기서 또 7을 빼면 86이요. 순자는 다 대답했다. 어려운 것도 없었다. 당연한 질문들이었다. 검사가 끝났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일주일 후 순자에게 전화가 왔다. 정훈이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왔대. 그래? 내가 병원에 가서 받아올게. 알았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결과를 왜 아들이 받아오지? 보통 본인이 듣는 거 아닌가?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들이 챙겨주는 거려니. 그날 저녁 정훈이 순자네 집에 왔다. 엄마, 왔어? 밥 먹었어? 엄마 앉아봐. 정훈의 표정이 심각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검사 결과 나왔어. 응. 어떻대? 엄마 치매래.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 치매 초기래.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의사가 그랬어. 거짓말이야. 순자는 벌떡 일어섰다. 검사 다 마쳤어. 날짜도 알고 계산도 했어. 엄마 치매는 본인이 몰라. 나 치매 아니야. 의사가 그랬다니까. 순자는 답답했다. 나는 멀쩡하다. 기억도 잘 난다. 깜빡하는 것도 없다. 그런데 치매라니. 검사 결과지 보여줘. 순자가 말했다. 안 가져왔어. 왜? 병원에 보관한대. 그럼 내가 병원 가서 볼게. 필요 없어. 정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아들의 눈이 차가웠다. 정훈아. 응? 나한테 왜 그래? 뭘?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정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 나 가볼게. 대답 안 해? 다음에 얘기하자. 정훈아. 정훈이 문을 열고 나갔다. 순자는 닫힌 문을 바라봤다. 이상했다. 분명히 이상했다. 다음 날 순자는 직접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 확인하러 왔는데요. 성함이요? 박순자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박순자님 결과는 보호자분이 이미 수령하셨는데요.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했다. 한참 후에 말했다. 담당 의사 선생님 만나보실래요? 네. 순자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앉아 있었다. 50대 남자. 박순자 님이시죠? 네. 앉으세요. 순자가 앉았다. 의사가 서류를 봤다. 검사 결과 보시려고 오셨죠? 네. 제가 치매래요. 의사가 잠시 머뭇거렸다. 네. 그렇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제가 검사 다 마쳤는데요. 치매 초기에는 검사 점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뭘 보고 치매라고 해요?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의사의 대답이 모호했다.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고 싶어요. 그러셔도 됩니다. 여기 검사 결과지 주세요. 그건. 의사가 머뭇거렸다. 보호자분이 가져가셨는데요. 복사본 주세요. 잠시만요. 의사가 나갔다. 한참 후에 돌아왔다. 빈손이었다. 죄송합니다. 지금 출력이 안 되네요. 왜요?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오시면 드릴게요. 순자는 의심이 깊어졌다. 뭔가 숨기고 있다. 의사도 아들도. 집에 돌아왔다. 순자는 생각했다. 아들이 검사 결과를 먼저 받아갔다. 의사가 결과지를 안 준다. 치매라고 하지만 나는 멀쩡하다. 뭔가 짜고 치는 거다. 며칠 후 정훈이 전화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효도 여행 가자. 순자는 그때 몰랐다. 그게 함정이었다는 걸. 요양원 방. 첫날 밤. 순자는 잠을 못 잤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다른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다. 어두운 천장.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나 치매 아닌데. 멀쩡한데. 눈물이 흘렀다. 베개가 젖었다. 아침. 문이 열렸다. 직원이 들어왔다. 박순자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네. 순자는 일어났다. 온몸이 뻣뻣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식당으로 갔다. 넓은 홀.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다.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7080대. 어떤 사람은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직원 도움을 받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순자는 빈자리에 앉았다. 밥상이 나왔다. 죽. 반찬 몇 가지.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맛이 없었다. 목이 막혔다. 72년 살면서 이런 데 올 줄은 몰랐다.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나. 눈물이 또 흘렀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척했다. 울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오전. 요양원 프로그램. 홀에 노인들이 모였다. 직원이 앞에 서서 체조를 시켰다. 손을 올려주세요. 하나, 둘. 순자도 따라했다. 손을 올리고 내리고, 다리를 뻗고 오므리고.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언제 왔어요? 어제요. 나는 6개월 됐어. 아, 여기 좋아요.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좋다고? 여기가? 순자는 집에 가고 싶었다. 낡아도 내 집, 좁아도 내 공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오후. 면회 시간. 순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로비로 갔다. 자식들이 올까 싶어서. 로비에는 몇몇 가족들이 와 있었다. 어떤 노인은 딸과 손잡고 얘기하고 있었다. 어떤 노인은 손자와 웃고 있었다.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정은 없다. 정은 없다. 정민 없다. 아무도 안 왔다. 순자는 빈 의자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주차장이 보였다. 차들이 오가고 있었다. 혹시 자식들 차가 오나?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안 왔다. 순자는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흘렀다. 버림받았구나. 진짜 버림받았구나. 저녁. 직원이 저녁을 가져다 줬다. 박순자님, 저녁 드세요. 네.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갈 떴다. 입에 넣었다. 목이 막혀서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 엄마 어디 있어? 302호요. 정훈 목소리였다.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왔다. 아들이 왔다. 문이 열렸다. 정훈이 들어왔다. 정훈과 정민도 함께. 엄마. 정훈이 말했다. 왔어? 순자가 일어섰다. 데리러 온 거야? 정훈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둘러봤다. 방 괜찮네. 정훈아,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여기 있어야 해. 왜? 나 치매 아니야. 의사가 그랬잖아. 순자는 정훈에게 다가갔다. 아들의 손을 잡았다. 정훈아, 제발. 엄마. 다른 병원에서 검사 다시 받을게. 그럼 되잖아. 필요 없어. 왜? 정훈이 순자의 손을 뿌리쳤다. 차갑게.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내 손을 뿌리쳤다. 엄마 여기서 지내. 정훈이 말했다. 밥도 주고 관리도 해주고.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나아. 싫어. 엄마 의견 물은 거 아니야.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이 저렇게 말하다니. 저렇게 차갑게. 우리 이만 가볼게. 정훈이 돌아섰다. 정훈아. 순자가 불렀다. 정훈이 멈췄다. 왜? 왜 이래? 엄마한테 왜 이래? 정훈이 돌아봤다. 순자를 쳐다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엄마 이제 쉬어.
뭐? 72년 살았잖아. 이제 편히 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정훈이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정은과 정민도 따라 나갔다. 순자는 닫힌 문을 바라봤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아파트. 내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거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못 자고 있었다. 자식들이 다녀간 후 마음이 어지러웠다. 밤 1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 순자는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들. 정훈, 정은, 정민. 자식들이 아직 안 갔다. 요양원 어딘가에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복도를 내다봤다. 저 끝에 휴게실이 있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자식들 목소리가 거기서 났다. 순자는 슬리퍼를 끌고 복도를 걸었다. 조용히. 발소리가 나지 않게. 휴게실 문 앞에 섰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대화가 들렸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정훈 목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등기 언제 넘길 수 있어? 순자의 심장이 덜컹했다. 아파트 등기. 내 아파트. 정민 목소리. 엄마 치매 진단 받았으니까 후견인 신청하면 되지 않아? 정훈 목소리. 그게 시간이 걸려. 법원 절차가. 정은 목소리. 그냥 엄마한테 사인 받으면 안 돼? 정훈 목소리. 치매 진단 받은 사람은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순자는 온몸이 떨렸다. 자식들이 내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내가 치매라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정민 목소리. 아파트 시세가 얼마야? 정훈 목소리. 8억 정도. 정민 목소리. 8억이면 3등분 하면 2억 6천씩이네. 정훈 목소리. 거기서 세금 빼고 요양원비 빼고 하면 2억 좀 안 될 거야. 정민 목소리. 2억이면 나 빚 갚기 딱 좋다. 순자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 자식들이 내 아파트를 팔아서 나눠 가지려 한다. 나를 요양원에 가둬놓고. 치매라는 핑계로. 정은 목소리.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정은 목소리. 치매잖아. 모를 거야. 정은 목소리. 근데 오늘 보니까 멀쩡해 보이던데. 정은 목소리. 연기하는 거야. 치매 환자들 그래. 정민 목소리. 맞아. 어차피 진단서 있으니까 상관없어.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자식들이 저런 말을 한다. 내가 치매인 척 연기한다고? 나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정훈 목소리.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후견인 신청 절차 알아보려고. 정민 목소리. 형이 후견인 하면 되지? 정훈 목소리. 그러려고. 후견인 되면 아파트 처분할 수 있어. 정은 목소리. 그럼 엄마는 계속 여기 있는 거야? 정훈 목소리. 당연하지. 요양원비는 아파트 판 돈에서 빼면 돼.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몸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서 겨우 버텼다. 눈물이 흘렀다. 이럴 수가. 내 자식들이. 내가 35년간 키운 자식들이.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쓰러졌다.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몸이 떨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35년이 떠올랐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에 간 날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었던 날들. 아이들 학비 내려고 밤새 일했던 날들. 그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 돈 때문에. 아파트 8억 때문에. 순자는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다. 악몽을 꿨다. 자식들이 웃으면서 아파트 열쇠를 가져가는 꿈. 순자가 안 돼. 라고 소리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꿈.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눈을 떴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거울을 봤다. 초라한 얼굴. 72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어젯밤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나 치매 아니야. 멀쩡해. 싸워야 해. 순자는 주먹을 쥐었다. 35년간 자식 키우느라 강해진 여자.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었다. 방법을 찾아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해. 자식들한테 복수해야 해. 순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요양원 생활 3일째. 순자는 매일 울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낮에는 괜찮은 척했다. 밥도 먹고 체조도 하고 다른 노인들과 인사도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무너졌다. 35년간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룻밤에 무너진 기분이었다. 순자는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훈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손을 잡고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정은이가 태어났을 때 딸이라서 더 예뻤다. 내가 못 입은 예쁜 옷 입혀줘야지. 내가 못 배운 것 배우게 해줘야지. 정민이가 태어났을 때 막내라서 더 귀여웠다. 이 아이까지 잘 키우면 나도 할 일 다 한 거다. 그렇게 35년을 살았다. 자식들을 위해.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식당에 갔다. 손이 갈라져도 참았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무릎이 시려도 참았다. 왜?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 그런데 그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 순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너무 퍼줬나? 사랑을 너무 많이 줬나? 아니,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잘못한 건 자식들이다.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자식들. 순자는 분노가 치밀었다. 슬픔 위에 분노가 덮였다.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방법을 찾아야 해. 요양원 생활 5일째. 순자는 요양원을 관찰했다. 직원들의 패턴, 식사 시간, 면회 시간, 출입구 위치,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요양원 출입구에는 항상 직원이 있었다. 외출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다. 순자의 보호자는 정훈이었다. 정훈이 동의해 줄 리 없다. 순자를 가둬두려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하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 박순자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젊은 여자. 20대 후반쯤. 이름표에 이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약이요? 순자가 물었다. 치매약이요. 나 치매 아닌데요. 수연이 순자를 쳐다봤다. 잠깐 멈칫했다. 일단 드셔야 해요. 처방받은 약이니까. 치매 아닌 사람한테 치매약 먹이면 어떻게 돼요? 네? 부작용 있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 말문이 막혔다. 순자의 눈빛이 또렷했다. 말도 논리적이었다. 치매 환자 같지 않았다. 어르신 정말 치매 아니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가 대답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4월 20일이요. 맞아요. 내가 알아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요.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거기서 또 7 빼면 86이고. 수연의 눈이 커졌다. 어르신 진짜 치매 아니신 것 같은데요. 순자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나 좀 도와줘요. 간호사 이수연 28세. 수연은 이 요양원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다. 간호대를 졸업하고 첫 직장. 원래는 큰 병원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다. 일단 요양원에서 경력을 쌓기로 했다.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봤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한 달에 한 번도 면회 안 오는 가족들. 죽을 때까지 혼자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수연은 마음이 아팠다. 나중에 내 부모님은 저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일했다. 그날 박순자라는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나 좀 도와줘요. 수연은 당황했다. 무슨 도움이요?
순자가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나 치매 아니에요. 네? 자식들이 날 여기 가둬놨어요. 가둬놨다니요? 재산 때문에요. 내 아파트 팔려고. 수연은 믿기 어려웠다.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뭘요? 자식들이 얘기하는 거. 아파트 팔아서 나눠 갖자고. 수연은 순자의 눈을 봤다. 맑은 눈. 또렷한 눈빛.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수연은 2년간 많은 치매 환자를 봤다. 초기 치매 환자도 뭔가 다르다. 눈빛이 흐릿하거나, 말이 중간에 끊기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달랐다. 말이 논리적이었다. 눈빛이 살아 있었다. 어르신 진단서는 봤어요? 아니요. 아들이 안 보여줬어요. 병원 이름 알아요? 병원이요. 수연은 고민했다. 이 할머니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부모를 요양원에 가둔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뉴스에서 본 적 있다. 어르신. 수연이 말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말요? 진단서가 진짜인지, 검사 결과가 맞는지. 어떻게요? 제가 간호사니까. 의무 기록 확인할 수 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연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수연은 사무실에서 기록을 확인했다. 박순자 입소 서류. 보호자 박정훈 첫째 아들. 입소 사유 치매. 첨부 서류 병원 진단서. 수연은 진단서를 봤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담당의 김. 진단서는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수연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병원 김 의사. 검색 결과가 나왔다. 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 그 아래 기사가 있었다. 진단서 위조 혐의로 의사 어시 수사 중. 금품 받고 가짜 진단서 발급한 의혹. 수연의 눈이 커졌다. 이 의사가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다. 그럼 박순자 할머니 진단서도 가짜일 수 있다. 수연은 확신이 들었다. 박순자 할머니 말이 맞다. 자식들이 가짜 진단서로 엄마를 가둔 거다. 다음 날 수연은 순자를 찾아갔다. 어르신. 수연 씨. 알아봤어요. 수연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기사 화면. 이 의사 가짜 진단서 발급하는 의사예요. 순자가 화면을 봤다. 정말이네요. 어르신 진단서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순자의 손이 떨렸다. 그럼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으면 돼요. 어떻게요? 나 여기서 못 나가는데. 수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요? 탈출하게 해드릴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왜 도와줘요? 나 같은 할머니를. 수연이 웃었다. 저도 부모님 있어요. 그래요? 저희 엄마도 70세예요. 그래요? 저희 엄마가 이런 일 당하면 저 미칠 것 같아요. 순자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연이 말했다. 어르신 근데 탈출해서 어떡하실 거예요? 자식들한테 복수할 거예요. 복수요? 나한테 숨겨둔 재산이 있어요. 네? 10억이요. 수연의 눈이 커졌다. 10억이요? 순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이 14년 전에 죽었어요. 네. 암이었어요. 힘드셨겠어요. 네. 1년 동안 간병하고 장례 치르고. 순자가 잠시 눈을 감았다. 남편 생각이 났다. 무능하지만 착했던 남편. 돈은 못 벌었지만 순자를 사랑했던 남편. 남편이 죽고 사망보험금이 나왔어요. 얼마요? 3억이요. 수연이 놀랐다. 3억이요? 네. 남편이 젊을 때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자식들은 몰라요? 몰라요. 내가 숨겼어요. 왜요? 순자가 쓴 웃음을 지었다. 말하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때도 자식들이 돈 달라고 했어요. 사업 자금 달라, 집 살 돈 달라. 그래서 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숨겨놨어요.
따로 통장 만들어서.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됐다. 평생 자식들한테 퍼주기만 한 엄마. 마지막 남은 돈은 숨겨놓고 싶었을 거다. 그게 다예요? 수연이 물었다. 아니요. 땅도 있어요. 땅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땅이에요. 얼마나요? 500평이요. 경기도 외곽에. 수연이 물었다. 시세가 얼마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시골 땅이려니 했어요. 지금은요? 개발 예정지래요. 7억 가치가 있대요. 수연이 계산했다. 보험금 3억. 땅 7억. 총 10억. 그럼 어르신 재산이 10억이에요? 네. 자식들은 몰라요? 몰라요. 아파트만 알아요. 아파트가 8억이라고 했죠? 네. 수연이 이해했다. 자식들은 엄마가 아파트 8억만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가두고 아파트를 팔려는 거다. 하지만 실제로 엄마는 18억을 갖고 있다. 아파트 8억. 숨겨둔 10억. 어르신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수연이 물었다. 순자가 대답했다. 변호사 고용할 거예요. 변호사요? 자식들을 고소할 거예요. 무슨 죄로요? 유기죄요. 그리고 사기죄. 수연의 눈이 커졌다. 어르신 진짜요? 진짜요. 순자의 눈빛이 단호했다. 35년간 자식 키운 엄마.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엄마. 이제 싸울 준비가 된 엄마. 그리고 재산은요? 순자가 말했다. 다 기부할 거예요. 기부요? 네. 자식들한테 1원도 안 줄 거예요. 수연은 순자를 쳐다봤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72세에 이런 결단을 내리다니. 어르신 도와드릴게요. 수연이 말했다. 정말요? 네. 탈출도 도와드리고 변호사도 찾아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가 수연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운 눈물이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수연은 계획을 세웠다. 첫째, 순자를 요양원에서 빼내야 한다. 둘째, 다른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셋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어르신 통장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요? 금고 안에요. 비밀번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단 집에 가셔야 해요. 그러려면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수연은 요양원 시스템을 조사했다. 요양원 출입 규정. 마이너스 입소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외출 불가. 마이너스 외출 시 직원 동행 필수. 마이너스 무단 이탈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보호자 동의 없이는 못 나간다. 보호자는 정훈이다. 정훈이 동의해 줄 리 없다. 수연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병원 진료. 입소자가 아프면 외부 병원에 가야 한다. 그때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나갈 수 있다. 수연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 날 수연이 순자를 찾아갔다. 어르신 방법을 찾았어요. 뭔데요? 병원 진료를 가는 거예요. 병원요? 네. 어르신이 아픈 척 하시면 외부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럼 나갈 수 있어요? 네. 제가 동행할게요.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병원 가서 도망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변호사 만나시면 돼요. 순자가 물었다. 변호사는 어떻게 구해요? 제가 알아봤어요. 수연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김태호 변호사. 노인 인권 전문이래요. 연락해봤어요? 네. 어르신 상황 얘기했더니 도와주겠대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연 씨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수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내일 아침에 하죠. 내일이요? 네. 아침에 가슴이 아프다고 하세요. 그럼 병원 가야 해요. 알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못 잤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긴장돼서, 설렜어. 내일이면 여기서 나간다. 자식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 35년간의 희생.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 순자는 남편 사진을 생각했다.
집에 있는 영정 사진. 여보, 나 내일 나가요. 자식들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싸울 거예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야. 방에서 신음소리가 났다. 직원이 달려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가슴이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요. 직원이 당황했다. 잠깐만요. 간호사 부를게요. 수연이 왔다. 미리 약속한 대로. 박순자님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요. 여기가 콕콕 찔러요. 혈압 재볼게요. 수연이 혈압을 쟀다. 연기했다. 눈썹을 찌푸렸다. 혈압이 높네요. 병원 가셔야 해요. 직원이 물었다. 보호자한테 연락해야 하지 않아요? 응급 상황이에요. 일단 병원 먼저요. 수연이 순자를 휠체어에 태웠다. 요양원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 수연의 차가 있었다. 어르신 타세요. 순자가 차에 탔다. 수연이 운전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요양원 건물이 멀어졌다. 나왔다. 순자가 중얼거렸다. 진짜 나왔어요. 눈물이 흘렀다. 10일 만에 밖을 봤다. 10일 만에 자유를 느꼈다. 어르신 울지 마세요. 수연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연은 병원으로 가지 않았다. 순자의 집으로 향했다. 노원구. 순자의 아파트. 1시간 후.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순자가 차에서 내렸다. 아파트를 올려다봤다. 낡은 아파트. 30년 된 건물. 하지만 순자에게는 집이었다. 35년간 자식을 키운 집. 남편과 함께 살던 집. 가요. 순자가 앞장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801호. 순자가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10일 만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대로였다. 순자가 살던 그대로. 거실에 남편 영정 사진이 있었다. 순자가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나 왔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자식들한테 당할 뻔했어요. 순자가 눈물을 닦았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연이 옆에 서 있었다. 순자가 수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은혜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순자는 안방으로 갔다. 옷장 뒤에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 통장이 있었다. 은행 통장. 잔액 3억 157만 원. 그리고 서류 봉투. 안에 땅 등기 부등본이 있었다. 경기도 심연리. 500평. 소유자 박순자. 순자가 통장과 서류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내 무기예요. 순자가 말했다. 이걸로 싸울 거예요. 수연이 물었다. 이제 변호사 만나러 가요? 네, 가요. 수연의 차가 다시 출발했다. 목적지는 법률사무소. 김태호 변호사. 1시간 후.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순자와 수연이 사무소에 들어갔다. 김태호 변호사 55세가 맞았다. 박순자 님이시죠? 네. 이수연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다.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순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식 셋을 35년간 키운 이야기. 효도 여행이라고 속아서 요양원에 간 이야기. 치매 진단서가 가짜인 것 같다는 이야기. 자식들이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노인 유기 사례네요.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변호사가 설명했다. 일단 다른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다시 받으세요. 네.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면 기존 진단서는 위조된 겁니다. 네. 그럼 자식들을 사기죄, 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순자가 물었다. 형벌이 어떻게 돼요?
유기죄는 최대 3년 징역이에요. 감옥 가요? 초범이면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점과 기록은 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옥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엄마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산 문제요. 순자가 말했다. 네, 제 재산 전부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다. 전부요? 네, 자식들한테 1원도 안 주고 싶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요. 자녀들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것도 안 주고 싶은데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다. 방법이 있긴 해요. 뭔데요? 생전 증여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살아 계실 때 재산을 기부하시면 상속할 게 없어요. 그럼 자식들이 못 받는 거예요? 네. 상속받을 재산 자체가 없으니까요. 순자의 눈이 빛났다. 그렇게 할게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괜찮아요. 결정했어요. 순자는 단호했다. 35년간 희생한 대가. 아파트 8억. 숨겨둔 10억. 총 18억. 자식들에게 1원도 안 준다. 전부 기부한다. 그게 복수다. 요양원. 그날 오후. 요양원 원장이 전화를 걸었다. 박정훈 님이시죠? 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박순자 님 건으로 전화 드렸습니다. 엄마요? 왜요? 원장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외출하셨는데요. 외출이요? 제가 동의 안 했는데요. 응급 상황이라 병원에 가셨어요. 응급이요? 무슨 응급? 가슴 통증을 호소하셔서요. 정훈이 당황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게 연락이 안 돼요. 네? 병원에 확인해 봤는데 내원 기록이 없대요.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간호사랑 같이 나갔는데 둘 다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엄마가 어디 간 거예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정훈이 소리쳤다. 뭐요? 요양원에서 사람을 잃어버렸다고요. 죄송합니다. 찾는 중입니다. 찾긴 뭘 찾아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정훈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엄마가 사라졌다. 뭐야 이게? 엄마가 도망친 거야? 아니, 치매 환자가 어떻게 도망쳐? 정훈은 동생들에게 전화했다. 정은아 나야. 왜? 엄마가 사라졌어. 뭐? 정민아 나야. 형 왜? 엄마가 요양원에서 없어졌어. 무슨 소리야? 1시간 후. 세 남매가 요양원에 모였다. 원장이 설명했다. 오늘 아침 9시에 어머니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요? 간호사 이수연이 동행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요? 그 후로 연락이 안 돼요. 둘 다요. 정훈이 화를 냈다. 간호사가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럼 왜 둘 다 연락이 안 돼요?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 정은이 물었다. CCTV 확인했어요? 네. 주차장에서 간호사 차에 탔어요. 차 번호는요? 경찰에 넘겼어요. 정민이 말했다. 형, 엄마가 진짜 도망친 거 아니야? 치매 환자가 어떻게 도망쳐? 근데 이상하잖아. 간호사랑 같이 사라졌으면. 정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엄마가 정말 도망친 건가? 아니면 간호사가 납치한 건가? 뭔가 불안했다. 그날 저녁. 정훈의 집. 정훈이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아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사라졌어. 요양원에서? 응. 어디 간 건데? 몰라. 연락이 안 돼. 아내가 말했다. 경찰에 신고했어? 요양원에서 했대. 그럼 기다려봐. 정훈은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엄마가 어디 갔는지, 뭘 하려는 건지, 설마 눈치챈 건가? 우리가 아파트 팔려는 거, 그래서 도망친 건가? 불안했다. 매우 불안했다. 다음 날, 정훈에게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정훈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정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변호사가 왜 전화를? 어머니 박순자 님이 저희 의뢰인이십니다. 네? 어머니께서 박정훈 씨를 고소하셨습니다. 정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고소요? 네. 유기죄와 사기죄로요. 무슨 소리예요? 내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출석 요구서가 갈 거예요. 정훈이 소리쳤다. 엄마가 고소했다고요. 치매 환자가. 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뭐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으셨어요. 정상이십니다. 정훈의 다리가 풀렸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변호사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뭘요? 다 듣고 있었다라고요. 정훈의 얼굴이 하얘졌다. 엄마가 들었다. 그날 밤 대화를, 아파트 팔아서 나눠 갖자던 대화를 다 들었다. 경찰서. 정훈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형사가 앞에 앉아 있었다. 박정훈 씨 어머니 박순자 씨를 요양원에 입소시킨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치매 진단을 받아서요.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이 진단서 말씀이시죠? 네, 이거 가짜입니다. 정훈이 당황했다. 가짜요? 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지금 수사 중이에요. 가짜 진단서 발급 혐의로. 그건 제가 몰랐어요. 정말요? 형사가 정훈을 쳐다봤다. 어머니가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요? 결과가 정상입니다. 치매 아니에요. 정훈이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이거요. 형사가 녹취록을 보여줬다. 어머니가 녹음하셨어요. 요양원에서. 정훈의 얼굴이 하얘졌다. 녹음? 형사가 녹취록을 읽었다. 아파트 시세가 얼마야? 8억 정도. 8억이면 3등분 하면 2억 6천씩이네. 정훈의 손이 떨렸다.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치매잖아. 모를 거야. 형사가 정훈을 쳐다봤다. 이 대화 기억나세요? 정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다 들으셨어요. 형사가 말했다. 치매인 척하면서 모른 척하고 계셨대요. 정훈은 머리가 하얘졌다. 엄마가 연기를 했다. 치매인 척, 모르는 척. 다 계획이었다. 박정훈 씨. 형사가 말했다. 유기죄는 최대 3년 징역입니다. 정훈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사기죄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합의하면 안 될까요? 어머니께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셨어요. 합의금 드릴게요. 얼마든지. 돈 문제가 아니래요. 정훈은 절망했다. 엄마가 합의를 안 한다. 처벌받아야 한다. 같은 날. 정은과 정민도 경찰서에 출석했다. 정은은 울었다. 저는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공범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모르면 무죄인가요? 정민은 발뺌했다. 저는 직접 한 게 없어요. 동조했잖아요. 저는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에요. 녹취록에 목소리 다 있어요. 세 남매 모두 피의자 신분이 됐다. 며칠 후 정훈이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실버타운에 계셨다.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 자기 돈으로 들어간 곳. 정훈이 로비에서 기다렸다. 한참 후에 순자가 나왔다. 엄마. 정훈이 다가갔다. 순자가 차갑게 쳐다봤다. 왜 왔어? 엄마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고소 취하해 주세요. 싫어. 정훈이 무릎을 꿇으려 했다. 순자가 막았다. 그런 거 안 통해. 엄마 잘못했어요. 알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싫어. 순자의 눈빛이 차가웠다. 35년간 자식을 키운 눈. 이제는 차갑게 식은 눈. 정훈아. 순자가 입을 열었다. 응? 내가 너희 키우느라 35년을 바쳤어. 정훈이 고개를 숙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왔어. 알아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었어. 알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뭐야? 정훈이 대답하지 못했다. 치매라고 속였잖아.
순자가 말했다. 요양원에 가뒀잖아. 엄마 그건 아파트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했잖아. 잘못했어요. 다 들었어. 그날 밤에 정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순자는 차갑게 쳐다봤다. 정훈아. 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정훈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게 무슨. 35년간 키웠지만 이젠 남이야. 엄마.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순자가 돌아서서 들어갔다. 정훈이 뒤에서 불렀다. 엄마. 엄마.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실버타운. 순자의 방. 변호사 김태호가 찾아왔다. 어르신 자식들이 합의하겠다고 합니다. 얼마요? 각자 1억씩. 총 3억이요. 순자가 웃었다. 쓴 웃음. 3억? 네. 내 아파트가 8억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 8억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3억으로 합의?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안 해요. 확실하신 거죠? 네. 끝까지 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네? 재산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요? 전부 기부할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어르신 재산이 총 18억이죠. 네. 아파트 8억, 땅 7억, 저축 3억. 맞아요. 순자가 말했다. 아파트는 팔아주세요. 네. 땅도 팔아주세요. 네. 돈은 전부 기부할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다.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순자가 생각했다. 35년간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일. 식당에서 일하며 손이 갈라졌던 일. 홀로 아이들 키우며 눈물 흘렸던 일. 저처럼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요? 홀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 한부모 가정이요? 네. 그리고 버림받은 노인들. 노인복지요? 네. 순자가 말했다.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기록했다. 한부모 가정지원단체, 노인복지단체, 반반 나눌까요? 네. 총 18억이면 9억씩이요. 좋아요. 순자는 마음이 편했다. 18억. 평생 모은 돈. 자식들에게 1원도 안 준다. 후회 없었다. 며칠 후. 순자는 기부 계약서에 서명했다. 박순자님 총 18억 원을 기부하십니다. 네. 한부모 가정지원단체에 9억. 네. 노인복지단체에 9억. 네. 서명을 마쳤다. 순자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제 끝났어요? 네. 기부금 전달은 다음 달에 합니다. 알겠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35년간 모은 돈. 자식들 주려고 아꼈던 돈. 이제 남을 돕는 데 쓴다. 이게 더 의미 있어. 불효 자식한테 주는 것보다. 순자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기부 소식이 퍼졌다. 뉴스에 나왔다. 72세 어르신 18억 전액 기부. 자식에게 버림받은 후 결심한 기부. 인터뷰도 했다. 기자가 물었다. 왜 기부를 결심하셨어요? 순자가 대답했다. 자식들한테 실망했어요. 35년간 키웠는데 버림받았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이제 괜찮아요. 왜요? 더 의미 있는 곳에 쓰니까요. 뉴스를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자식들 반성해라. 할머니 대단하시다. 불효 자식들 이름 공개해라. 정훈이 뉴스를 봤다. 얼굴이 하얘졌다. 18억 기부? 엄마한테 18억이 있었어? 정훈은 아파트 8억만 알고 있었다. 땅 7억 저축 3억은 몰랐다. 18억이었어? 정훈이 중얼거렸다. 18억을 다 기부했어? 정훈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파트 8억 뺏으려다가 18억 전부를 잃었다. 아니 잃은 게 아니다.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었다. 정은이 뉴스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18억이나 있었어? 우리 몰래 숨겨놨던 거야?
정은은 자신이 부끄러웠다.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그 돈을 뺏으려고 했다. 치매라고 속여서. 내가 뭘 한 거야? 정은이 울었다. 엄마한테 내가 뭘 한 거야? 정민이 뉴스를 봤다. 18억. 정민이 소리쳤다. 18억을 기부해. 정민은 화가 났다. 그 돈이면 빚 갚고도 남는다. 그 돈이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왜 기부해? 우리한테 줘야지. 정민이 벽을 쳤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엄마를 버린 자식이라는 걸. 며칠 후, 세 남매가 실버타운을 찾아갔다. 로비에서 순자를 기다렸다. 한참 후에 순자가 나왔다. 세 남매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정훈이 외쳤다.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줘. 정은이 울었다. 제발. 엄마 미안해요. 정민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세 자식을 내려다봤다. 차가운 눈빛. 일어나. 순자가 말했다. 세 남매가 고개를 들었다. 뉴스 보고 왔지? 순자가 물었다. 18억 기부한 거 보고 왔지? 정훈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진심으로 반성하러 왔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18억 기부 안 했으면 안 왔을 거잖아. 정훈이 말문이 막혔다. 정훈아. 순자가 말했다. 내가 날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뭐야? 정훈이 고개를 숙였다. 아파트 팔려고요. 얼마였지? 8억이요. 8억 때문에 엄마를 버렸어.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은아. 순자가 둘째를 봤다. 내가 왜 따라갔어? 정은이 울며 대답했다. 오빠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내 의지는 없었어? 미안해요. 35년간 키웠는데 오빠 말에 휘둘려서 엄마를 버렸어. 정은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정민아. 순자가 막내를 봤다. 넌 왜 그랬어? 정민이 대답했다. 빚 때문에요. 돈이 급했어요. 내 빚 때문에 엄마를 버렸어.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정민도 눈물을 흘렸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세 자식을 내려다봤다. 무릎 꿇고 우는 자식들. 35년간 키운 자식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키운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돈 대준 자식들. 그 자식들이 엄마를 버렸다. 일어나. 순자가 말했다. 세 남매가 일어섰다. 고소는 취하 안 해. 순자가 말했다. 엄마. 처벌받아야 해. 니들이 한 짓의 대가를 치러야 해. 정훈이 매달렸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기회는 줬어. 35년간 줬어. 앞으로 잘할게요. 늦었어. 순자가 돌아서려 했다. 정은이 순자의 다리를 잡았다. 엄마 용서해줘. 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놔라. 제발. 순자가 정은의 손을 뿌리쳤다. 차갑게. 정은아. 순자가 말했다. 35년간 키웠는데. 엄마. 요양원에 날 버렸을 때. 미안해요. 넌 뭐라고 했어? 정은이 말문이 막혔다. 오빠가 하자는 대로 했다고 했지. 순자가 말했다. 그때 넌 왜 오빠 말렸어? 정은이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편 안 들었어? 정은이 고개를 숙였다. 그게 딸이야? 정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순자가 세 자식을 쳐다봤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 순자가 말했다. 다시는 오지 마. 순자가 돌아서서 들어갔다. 세 남매가 뒤에서 울며 불렀다. 엄마. 엄마.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1년 후. 2025년. 실버타운. 순자의 방.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순자가 눈을 떴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 순자가 기지개를 켰다. 일어나서 세수를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식당으로 내려갔다. 아침을 먹었다. 죽이 아니라 밥. 요양원과 달랐다. 실버타운은 건강한 노인들이 사는 곳. 음식도 좋았다. 순자 씨 오늘 뭐해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다.
수영 가려고요. 같이 가요. 그래요. 순자는 수영을 배웠다. 72세에 처음 배웠다. 실버타운 안에 수영장이 있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못 배웠던 것. 이제 배우고 있었다. 오전. 수영장. 순자가 수영복을 입고 물에 들어갔다. 강사가 지도했다. 순자 씨 잘하시네요. 진짜요? 네. 실력이 늘었어요. 순자가 웃었다. 물속에서 팔을 저었다. 발을 찼다. 72세에 수영을 배우다니. 인생 처음이었다. 죽기 전에 배우길 잘했다. 순자는 생각했다. 점심 후 순자에게 전화가 왔다. 어르신 이수연입니다. 수연 씨,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요. 수연은 요양원을 그만뒀다. 순자를 도와준 후 요양원 측에서 해고했다. 무단으로 입소자를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하지만 수연은 괜찮았다. 다른 병원에 취직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순자가 도와줬다. 기부금 일부로 수연에게 살해했다. 어르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어서요. 좋아. 가자. 순자는 수연과 친해졌다. 자식 같았다. 아니, 자식들보다 나았다. 진짜 자식들은 1년간 연락이 없었다. 고소는 취하지 않았다. 세 남매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과 기록이 남았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순자도 연락하지 않았다. 저녁. 수영과 순자가 식당에서 만났다. 어르신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수영 배우고 있어서 그래. 수영이요? 응. 72세에 처음 배워. 수연이 웃었다. 멋있어요. 뭐가? 늦게 배우는 것도 멋있잖아요. 그런가? 음식이 나왔다. 두 사람이 밥을 먹었다. 어르신. 수연이 물었다. 네? 자식들 소식 들으셨어요? 순자가 잠시 멈췄다. 젓가락을 내려놨다. 안 들었어. 연락 안 하세요? 안 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순자가 잠시 생각했다. 35년간 키운 자식들. 정훈, 정은, 정민. 보고 싶냐고? 솔직히. 가끔은 보고 싶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혼자 있을 때. 하지만 안 보고 싶어. 순자가 대답했다. 진짜요? 응. 이제 남이야. 수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진짜요? 응. 진짜 괜찮아. 순자가 웃었다. 진심이었다. 1년 전에는 힘들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아서. 요양원에 갇혀서.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혼자 살아도. 자식 없어도. 나 혼자 잘 산다. 밤. 실버타운. 순자의 방.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여보. 순자가 남편 사진에 말했다. 영정 사진은 집에서 가져왔다. 방 한쪽에 놓여 있었다. 나 잘 살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지만. 순자가 웃었다. 괜찮아요. 혼자 잘 살아요. 순자가 사진을 쳐다봤다. 남편과 함께한 35년. 자식을 키운 35년. 힘들었지만 후회 없다. 당신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싸웠어요. 순자가 말했다. 자식들한테 복수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기부했어요. 18억 전부. 순자가 웃었다. 잘했죠?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너는 항상 옳은 일을 해. 자랑스러워.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행복한 눈물.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순자가 말했다. 72세에 수영도 배우고, 좋은 친구도 생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순자가 웃었다. 자식들 없어도 괜찮아요. 순자가 말했다. 나 혼자 잘 살아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랑거렸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편안했다. 35년간 자식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72세. 늦지 않았다. 나 혼자 잘 산다. 행복하게.